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52%를 뚫었다고 하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고성국 TV에서 먼저 방송을 했지만 그 다음으로 저희 아투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바로 받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보고서까지 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저는 바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른 복장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오늘 방송을 찍을 겁니다. 아마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바로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아주 빠른 속도로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나오지 않으면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일단 지지율이 50%가 돌파했습니다. 예, 뭐 유채구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40% 나왔을 때 곧 네. 50% 넘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네. 다수의 사람들이 다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랬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진짜 잘하면 넘겠다라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침내 50% 넘는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박수. 네, 51% 돌파한 기사는 조목조목하게 저희가 분석해 드릴 건데요. 네. 사실 오늘 저는 50%가 넘을 거라는 걸 감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감지를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값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배가 올랐다며요. 원래 5만 원까지 떨어졌던 네. 시계였는데 지금 한 20만 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네. 대통령의 시계는요.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지지율 올라가겠다. 사실 네. 예상했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저는 55%까지 오를 거라고. 전 60% 넘긴다. 아이, 설마. 아니요, 60% 넘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 유채구랑 웬만하면 제가 내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거의 내기를 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 내기할 자신 있습니다. 합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기합시다. 내기합시다. 몇 프로까지 오른다. 적어주세요. 자, 60%. 저는 55% 못 넘는다. 자, 60%. 그럼 네. 55%에서 60%면은 사이는 비기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근사치에서 이기는 거죠. 좋아요. 예를 들어 58이면 제가 이긴 거고요. 좋습니다. 57이면 아니 60%를 넘는다 안 넘는다로 해야죠, 그러면. 아니죠. 그게 아니 저는 60%라고 얘기했으니까. 60%. 정 변호사님은 55%라고 했으니까. 저는 55%. 자, 네.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저는 60%다. 60% 넘긴다. 정 변호사님은 55%까지다. 여러분은 몇 프로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에 57%가 되면 유채구는 틀린 거잖아요. 정 변호사님 이긴 거예요. 그럼 제가 이긴 거예요. 예, 57.6이면 제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보수파의 위기감. 네. 보수파의 위기감의 핵심은 이재명이죠,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이재명이 재판하다가 중간에 가버렸다며요. 조퇴했어요. 재판 네. 조퇴.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75%까지 나왔습니다. 더 불러봐요. 57%, 70%, 60% 충분히 넘긴다. 75%, 좋아요. 또 쓰세요. 75%, 72%, 72%, 72%. 더 쓰시는 분 없습니까? 더 올라간다고 하는 거요. 더 없습니까? 72%, 72%가 끝입니까? 72%가 끝입니까? 야, 72%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63%, 65%. 여러분 혹시 72% 더 쓰실 분 없습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지지율을 딱 받아드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왜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바람에 누웠습니다. 일단 그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헌법재판소는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심증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릴지 몰라야 돼요. 그리고 재판의 진행과 절차가 공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알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탄핵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탄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헌재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헌재가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래 2월 초에 하기로 했다가 23일로 앞당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한 증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을 하는 게 순서에 맞아요. 그죠?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먼저 증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 증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순서가 원래 말한 게 맞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지금 국회에서 말한 5명의 증인이 전부 다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지시받거나 들은 사람 아닙니까? 여인영이, 홍장원이, 곽종군이, 뭐 이런 기타 등등 사람들이 이진우까지 전부 다 이 김 장관한테 뭔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시한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지시받은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변호인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그 말 맞네. 그래서 김용현에 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군 육군 특수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에 하기로 한 거죠. 마이크 좀 가까이 얘기해달래요. 예. 사람들이 말이 잘 안 들린대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오늘 그 김용현 증인신문을 먼저 하기로 한 것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서 송부 촉탁 요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수사기관의 자료는 문서 송부 촉탁 받아서 안 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지네들 마음대로 받아갖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을 뭘 했냐면 대통령실과 국정원 그리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의 보안점검 관련 문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 보안점검을 5%인가 범위 내에서 했더니 정말 엉터리더라. 숭숭 뚫려 있더라. 이런 우려를 표명했던 그 관련 보안점검 관련 문건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이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되는 부정선거론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제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 댓글에 대통령께서 서부지법에 서부지원에 나오셨죠 하는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구속영장 아직 청구 안 했고요. 9시 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정 변호사님께 조금 있으면 자세하게 여쭤볼 건데요. 일단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할 거고요. 자, 오늘 시청률이란다. 지지율이 52% 돌파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준비했던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39%까지 오르고요. 민주당이 36%, 즉 국민의힘이 3%를 더 올라갔다는 속보를 아침 10시 17분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이 오르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여론조사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오늘 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갤럽 여론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갤럽 얘기 들어봤죠?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이 신뢰성이 좀 인정되는 역사도 있고 명성도 있는 곳이 갤럽인데 갤럽의 여론조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보수우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리서치 이런 데서 한 35% 나온다. 그러면 갤럽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내외 한 4, 5% 정도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심지어는 그런 갤럽에서조차도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민주당의 지지도를 넘어섰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천지일보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47.8%가 나왔었어요. 47.8%. 천지일보 여론조사 좀 보여주세요, PD님. 바로 맨 위에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8%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의미 있는 건요. 20대 지지율이 27.5%에서 49.7%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죠. 자, 저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오늘 3시 40분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8%라는 것이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나왔었어요. 여론조사에. 그래서 제가 47.8%까지 나왔었다 그랬는데요. 자, 고승국 TV에서 했던 거 제가 아까 그림 하나 드린 거 있었죠? PD님. 그거 보여주세요. 자, 지금 고승국 TV에서 제가 받아온 것은 52%를 찍었습니다. 지금 그걸 먼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 파일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52%라고 된 부분을 일단 보여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52% 맞습니까? 네, 52%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52% 맞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경호차장도 결국 체포된 거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두했죠? 자진 출두했는데, 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네.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만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수사기관의 재량행인데, 뭐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는 이렇게 자진 출석하고 그러면 뭐 구속할 사건인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아마 집행한 걸로 봐서는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피디님, 제가 대통령 지지율 40% 이상 여론조사 결과 오늘이 9번째라고 한 자료된 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1월 5일 날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40%를 넘겼죠. 그날 굉장히 다들 흥분했습니다. 1월 9일 날 데일리안에서 42.4%가 나왔습니다. 1월 10일 날 에브리 리서치에서 45.2%가 나왔습니다. 1월 11일 날 이너텍 시스템즈에서 43.1%가 나왔어요. 1월 12일 날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46%를 찍습니다. 1월 13일 날 한길 리서치에서 44.6%를 찍어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여론조사 공정에서 46.6%를 찍습니다. 야, 저기 보이죠, 정 변호사님?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여론조사 공정에서 45.3%를 찍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월 17일에 천지일보 의뢰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47.8%를 찍어요. 네. 그 다음 오늘 드디어 52%를 찍은 겁니다. 네네. 자, 정 변호사님, 이제부터 오늘 이 조사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오늘 거 분석하기 전에 조 자료를 보면서 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5일 날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40%를 최초로 넘긴 이후로 네. 1월 17일 날 그쪽 천지일보가 의뢰해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조사 결과 47.8%까지 나온 거를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죠? 40%에서 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근데 저 가운데에서 두 번째 거 1월 9일 날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 첫 번째 거 1월 5일 날 아시아투데이의 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가 40%였죠. 일주일 후인 1월 12일 발표. 똑같이 아시아투데이 의뢰 한국평판연구소 조사가 46% 아닙니까? 네. 40%에서 46%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9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공정이 42.4%였는데 네. 일주일이 지난 1월 16일 또 다시 여론조사 공정의 발표 1월 16일자를 보면 45.3%로 또 2.9%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퍼센테이지가 네. 최소한 2.9%에서 많게는 6% 정도까지 해서 네.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해도 40%가 넘어갈 뿐만 아니라 네. 시계열로 보더라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저 정도 되면은 뭐 민주당이 저게 뭐 조작된 거다, 오염된 거다 이런 주장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오염됐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이 추세를 보면 여기저기서 다 조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40%를 넘어서기 시작한 추세가 상향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겁니다. 고승국 TV 정치 사회 현안에 관한 전국 여론조사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차근차근하게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이제 뭐 이 공정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연령별, 지역별 배분이에요. 지금 영남편 아니죠? 지금 하시는 거 이거 하시는 거죠? 정치사회 현안. 예, 맞습니다. 거. 그거에 지금 4페이지 말씀드리는 아니, 이 부분 먼저 한 번만 좀 소개해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럼 이건 제가 할게요. 예, 네, 예.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1명.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그렇죠. 2024년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연령별 무작위 추출. ARS,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 9.4%. 네, 얘기해주세요. 지난번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응답률이 뭐 4.5% 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거의 2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서부 오차 네.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네. 대단히 뭐 의미가 있고요. 4페이지 좀 열어주십시오. 4페이지.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정 변호사님이 꼼꼼히 분석해 드릴게요. 4페이지요. 4페이지. 또 밑 4페이지. 이 고기. 저 고기 조금 더 작게 보여주세요. 예,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응답자 특성별 가중값 배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령이에요. 두 번째는 지역이에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 샘플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연령과 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령별로 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해서 연령별은 29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성별도 중요합니다. 성별. 그 다음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이렇게 나눠서 연령별, 성별, 지역별을 우리 인구 분포에 맞춰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뭐냐면 실제와 조사 결과의 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가중값을 정해요. 예를 들자면 10명을 해야 되는데 8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8명 곱하기 한 1.2 정도에서 10으로 맞춰주고 1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12명이 했다 하면은 거꾸로 곱하기 0.9 정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답변에 대한 가중값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분포, 연령 분포, 그리고 성별 분포에 맞도록끔 가중값을 적용해서 이제 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해서 조사 완료된 사람이 모두 해서 1,001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중값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했는데 옆에 그 가중값 배율을 보면 이제 숫자를 보면 아는데 이 숫자가 크면은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중값 배율 중에 제일 숫자가 큰 게 뭡니까? 1.4잖아요. 1.4. 그죠? 18세에서 29세가 1.4. 그 다음에 맨 끝에 지역별의 강원, 제주 1.3. 이 정도는, 그러니까 가중 배율이 이 정도 되는 거는요, 아주, 이게 뭐야, 가중값 적용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가 없는 조사다. 이거를 만약에 이 정도 되는 거를 시비를 건다면, 네. 그럼 아마 대한민국 여론조사 가운데 시비가 걸리지 않을 여론조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여론조사는요 고성국TV에서 의뢰를 했는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자료를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조사 결과 분석의 10페이지로 가시면 10페이지로 가보세요. 좀 더 아래로. 이거 맨 끝에 이념 성향. 아까도 말했지만 연령, 성별, 지역을 맞추다 보면 이제 이념 성향을 맞춰야 되는데 이 이념 성향이라는 건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보수가 몇 프로, 중도가 몇 프로, 진보가 몇 프로 이런 게 이제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딱 그 계량화된 게 없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념 성향을 했는데 보수가 한 60% 답변하고 나머지가 40% 답변했다. 그러면 보수인 사람이 답변을 많이 한 거니까 조금 왜곡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오염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좀 이념 성향을 보면 보수 더하기 진보 더하기 잘 모름을 합해 보면 그렇죠? 거의 한 60%가 넘어요. 네.
보수는 1001명 중에 394명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건 40%가 안 되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의 보수 비중이 40%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이념 성향의 보수가 40%가 안 되는 또 여론조사 결과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조사라고 일단은 수치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지역 적당하게 잘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념 성향까지도 잘 반영이 된 조사 결과입니다. 7페이지로 가주시죠. 자료. 위에 1번. 네, 그거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객관적으로 질문을 했죠. 그냥 질문이 되게 드라이하네요. 예, 만약에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랑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되게 좀 다르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를 동시에 물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지지한다가 42%, 지지하는 편이다가 10%,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가 8%,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가 39%, 잘 모름 1%,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2%가 지지를 하고 지지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10% 해서 지지율 52% 계산이 저기에 나온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여기서 3%씩 빼거나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가 52대 비지지가 47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 오차를 생각하면 47에 3을 더한 50대 그죠? 49 50대 49가 49대 50이거나 아니면 55대 44이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해요. 네. 지금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구속 수사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참 의미가 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표본 오차까지 고려해서 보건데 한 5% 내외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 2번 한번 보죠. 7페이지 밑에. 네. 2번.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구속 수사해야 된다.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수사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가 45%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18%, 수사할 필요가 없다가 35% 나왔어요. 뭐가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라고는 또 45%나 나와요. 아니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네. 지지하는 사람이 52%인데도 그 중에서도 빠져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전혀 건가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39%, 지지하지 네. 않는 편이 8%에서 47%가 지지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47%가 지지하지 그렇게 봐야 않으면 되는군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47% 플러스가 오히려 나오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47%보다 적다는 것은 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한 2사람 정도는 네. 뭘 꼭 구속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아도 구속은 좀 무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방금 좀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보면 보수 중에서도 말입니다. 구속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9명이나 돼요. 네. 네. 아까 그러니까요. 매우 지지한다, 지지하는 편이다라는 분이 네. 52분이었는데 네. 52%였는데 그 중에서 19%가 네. 19분이 아니 나는 보수지만 대통령 구속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진보 가운데서 말입니다. 진보 가운데에서 오히려 불구속해야 한다는 분이 3분이 있고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또 10분이나 있어요. 또 13분이나 빠져요. 네네. 예.
이런 거를 보면 또 좀 꼭 보수 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꼭 매칭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매칭률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85%에서 90% 정도가 매칭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면요. 어떠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가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49%, 반대하는 사람이 49%예요. 네. 지지는 하는데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이 좀 늘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은 보수 중에서도 나는 보수라고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오히려 분석이 돼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결과를 보는 순간 나는 보수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돼서 빨리 탄핵이 돼버리고 빨리 대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더 분석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그래서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그렇죠?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이 거의 한 6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꼭 구속해야 된다라는 비중이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더 이상한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로서 매우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네. 한 7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수인데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 20% 되는데 그 20%가 구속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슷한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를 바라는 정말 보수 안에 숨어있는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 비중이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 됩니다. 그게 큰 숫자예요. 네, 제법 큰 숫자죠. 네. 그리고 지금 영남권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네네. 영남권 여론조사 또 간단하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 얘기해 주세요. 영남권 부분요? 네. 글쎄, 영남권 경우에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울산 지역으로 나누는데 오히려 여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눈여겨볼 만한 게 특별하지 대구 않나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는 지지한다라는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53%. 네. 별 차이 없잖아요. 52%니까. 네. 부산, 울산, 경남도 54%.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쇼킹한 게 있었어요. 뭐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58%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23%가 나와요. 죄송한데 그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영남에서요. 이거 드릴게요. 여기 보이고 있어요. 저게 너무 특이해요. 영남 조사에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23%나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바로 5번이에요. 차기 대통령감에 이재명을 찍어요. 이재명을. 이거 너무 충격이에요. 전 영남에서 이재명을 찍어요. 근데 저 이재명 22%는 별로 놀랄 게 아니죠. 왜냐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2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남에서요. 이재명이 김문수를 앞서요.
저거는 뭐 그렇게 아마 합치니까 합쳐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재명이 22%나 나온다면 우리가 광주 가면 저렇게 나올까요? 어디요? 우리가 광주 가면 호남에 가면 아니 우리 광주 가면은 국민의힘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 뭐야 5%도 안 나오던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 22%라는 부분에는 뭐 네. 그렇게 놀랄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등등은 우리 쪽 후보들의 합산을 해보면 네.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인물이 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근데 여전히 우리 보수우파 쪽에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어떤 후보는 없다. 근데 6번이 재밌어요. 6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기 대통령감 부적합에 이재명이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이겠죠. 네, 근데 김문수가 또 높아요.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은 또 아까 22%인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이 역발상인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 차기 대통령감 부적합 인물의 김문수 장관이 많이 나온 거는 전 되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요. 아까 5번 보여주실래요? 5번에서 보면은 김문수와 홍준표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17대 16. 맞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볼 때는 김문수도 괜찮고 홍준표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 보수파 중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6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재명이 싫기도 하지만 이재명이 후보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왜냐하면 보이네요. 이재명이 너무 강력하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보기에는 우리 보수파 후보 중에 이름이 거론되는 후보 중에 김문수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아, 그럼 지금 김문수가 떠오르고 있는 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적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좌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는 김문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1번 뉴스 좀 보여주세요. 21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21번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 있는데 왜 40%라는 기현상이 나타나냐 하는데 이제 50%를 넘었으니까 기사가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내용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낫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오늘 이재명이 재판 중에 조퇴를 했어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가능합니까? 뭐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현재 뭐 오후에 국회에 의안 결의가 있어서 참석해야 된다. 네. 라고 뭐 말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어차피 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도 많으니까 이재명이 안 간다고 의안이 통과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적부심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라고 해서 아니 그런 사정에서 오늘 못 나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건 연기 사유가 안 된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댓글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전 대선에 대한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선에 나오면 어떻고 대선에 나오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죽하면요 오늘 김종혁이요 한동훈이 정치를 갖다가 그만둔 거 아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만둔 게 아니다. 한동훈이 누가 정치 그만둔다고 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한동훈이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50%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제일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헌법재판이 뭔가. 네. 헌법재판은 그 말 그대로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탄핵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중한 사안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야 되는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증거에 따라서. 네. 그런데 또 이 탄핵 재판은 정치 재판이기도 하고 여론 그렇죠. 재판이라고도 해요. 네. 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 치자.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았는데 꼭 끌어내려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여론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래, 대통령이 계엄 좀 잘못했다 치자. 그런데 꼭 대통령을 뭐 그만두게까지 해야 돼?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들 가운데 어느 정도 숫자가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적절하냐? 사실은 이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분의 2잖아요. 헌법재판관 3분의 2. 그것처럼 제가 보기엔 적어도 여론에서 66% 이상, 한 70% 정도는 탄핵시켜야 되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죠?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같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여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헌재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네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신경을 써야죠.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4번 뉴스 보여주세요. 4번. 사실은 이거만큼 정확한 바로미터가 없어요. 대통령의 시계만큼 냉정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초라해지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시계가 값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대통령 인기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 시계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막 많아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거래요.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대요. 이것만 보면 된대요. 제가 오늘 제목 그랬죠. 대통령 시계에 무슨 일일까? 이게 정답이에요.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 시계 값이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5만 원까지 떨어졌던 시계가 그 기사 밑에 쭉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올라간 거. 저기 보이죠? 시계값이 20만 원을 통과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이거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20만 원 더 올랐어요. 지금 더 올랐어요.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20만 원보다 더 올랐고,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 이렇게 했는데 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시계 사고 싶어요. 시계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댓글이 재밌는 게 있어요. 시계를 구해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이 시계가 보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저 시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계, 이제는 줘도 안 갖는 시계가 아니라, 그쵸, 서로 가지려고 하는 시계로 바뀐 거죠. 그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시계가 한 5만 원 이런 헐값에 팔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 탄핵당한 대통령 시계 내가 뭐터로 갖고 있어, 이런 거 갖기 싫어,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저 자랑스러운 대통령의 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 변호사님, 제가 직설적으로 질문할게요. 네.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질문하는데 저도 떨리는데요. 정말 이때까지 안 물어봤어요, 정 변호사님한테. 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을 한마디로 청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만약에 9시 5분까지 청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청구를 못하면 석방해야죠. 자, 여러분, 저는 이론가잖아요. 사실은 떨려서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 9시 5분까지 청구를 못하면 석방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이 끝나면 서울구치소 앞으로 갑니다. 카메라 들고 가요. 저 오늘 잠바 입고 왔어요. 잠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잠바 입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여러분, 지금 검색 좀 해주세요. 우리 PD님도 검색해주세요. 구속영장 청구됐나요? 현재까지는 청구 안 된 거라고. 저는 지금 안 된 걸로 알아요. 서부지법에 지금요, 인갈대를 두르고 있대요. 조금 전에 제 제자가 사진이 보내왔어요. 사진이 보내왔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대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아니, 그럼 구속영장을 사람이 와서 접수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야죠, 구속영장 접수를. 자, 그러면 만약에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만 가는 게 아니라 기록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를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실이 있어요, 민원실. 네. 민원실에 가서 우리 공수처에 있는 직원이, 검사가 거기다가 서명한 네. 구속영장을 기록과 함께 접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요, 사실은 떨려서 이게 참, 왜냐면 저는 구치소 앞을 갈 거예요. 왜냐면 9시 5분에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저는 구치소 앞으로 갈 거예요. 소름 끼쳐. 9시 5분이 되면 정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대통령 나오십니다!
나오시니 48시간 지났습니다. 그걸 제가 외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바 입고 지금 저 오늘 머리에 핀 하나 꽂고 완전히 전투 모드로 신발도 워커 신고 이러고 지금 구치소 앞에 가는데 9시 5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런데 아직 구속영장을 지금 접수를 못했어요.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서부 그 공수처가 네. 오늘 영장 오후에 접수할 예정이다. 네. 그런데 몇 시에 접수할지 알려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몇 시에 접수하는지 알려줄 수 없냐면 네. 본인들이 예를 들자면 2시에 접수하겠다고 하면 네. 거기에 뭐 기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국 시민들이 네. 집단으로 몰려가서 거기에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접수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럼 공무집행 방해야. 물론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이 나는 공무집행 방해 처벌을 받더라도 너가 접수하는 걸 끝까지 막을 거야. 이렇게 막 나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일부러 몇 시에 지금 접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네. 그냥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더더욱 분발해가지고, 네. 거기에 좀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사실은 지금 어떤 분들이 희망 고문하지 마라. 서부 지원 앞에 가서 인간띠 둘러라. 이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피디님? 그 맨 마지막에 서부 지원 앞 시위 통제 23번 뉴스 잠깐만 보여주세요. 근데 조금 전에 저는 지금 제 제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가지고 인간띠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23번 뉴스를 지금 보여주시면 서부지법 앞에 시위 통제를 하고 있고 포토라인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대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통과를 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차가 들어갈 수는 없다까지 소식을 받았습니다. PD님 23번 그렇죠. 지금 현재 조금 전 사진이에요. 저게.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들어가는 게 보이겠네요, 정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는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 가정입니다. 네. 공수처에 있는 네. A라는 네. 직원이 이제 그 영장을 접수하려고 이게 들고 서부지방법원으로 막 갔어요. 네.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본 어떤 시민이 B라는 시민이 네. 그거를 탁 훔쳐가지고 들고 튀었어. 그럼 죄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들고 튀었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튼 네, 잘못된 건데. 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들고 튀는 바람에 접수를 못했어.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요. 제가 사실은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냐면요. 왜 지금까지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온갖 수를 쓰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혹자는, 아이고, 이거 뭐 영장을 조사한 게 없으니까 영장을 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영장을 치려고 할 것 같아요. 청구는 할 것 같은데, 서부로 지금 갖고 오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지금 접수시킬까 궁리를 하는데, 마땅하게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구속영장 심사를 하죠. 당연히 하죠. 반드시 하죠. 네, 하게 하면 되겠죠. 보통 언제쯤 만약에 하게 되나요? 체포영장에 의한 어떤 네. 구속에 따른 구속영장은 원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에 기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원래 체포영장은 48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네. 실질적인 구속 기간이 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오늘 했는데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뭐 모레 한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체포영장으로 48시간 체포할 수 있는 건데 거의 한 4배, 4일 정도 네. 체포하는 거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네. 보통은 체포영장에 의한 어떤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바로 그 다음날 내일 바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저는 출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기사에는 네. 아직 미정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출석을 하신다면 지금 경호 문제가 또 고송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네,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체포영장과 사실 구속영장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구속영장은 일단 구속이 되면 그쵸? 최소한 검찰에서 토탈 20일 그러고 나서 뭐냐면 법원에 넘어가면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6개월 그죠? 계속 2개월 간격으로 구속기간이 구속영장 효력이 연장되면서 최소 6개월을 사람을 계속 구속시켜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랑 이 구속영장 발부되는 거는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경호 문제나 이런 게 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PD님 14번 뉴스 좀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살다 참 별 희한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정치 주술 공동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뭔 소리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 주술 공동체라서요 김건희 여사를 체포해야 된대요. 아니 단어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정치 주술 공동체. 저기 뭐야 민주당은 저기 신용카드 사용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정치 주술 공동체라서 김건희 여사를 체포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15번 뉴스 보여주세요.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지원이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김건희 구속되면 신체 검사 처참하다. 토리는 내가 키울게. 박지원이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넘지 않았나요? 예, 80살이 넘었죠? 뭐 사람이 노망이 들어도 어떻게 이런 노망이 들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원이 그 불법 그 대북 송금 사건 50억 달러 50억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실 알고 있죠? 그때 제가 대검 중수부에서 일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박지원한테 50억 달러, 50억이죠. 50억. 그 대북 송금 그 사건에 자백했던 현대의 정모 회장이 그때 투신 자살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기를 박지원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목숨까지 앗아갔어요. 박지원이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박지원이 자기가 구속돼 봐서 아는데 자기가 구속되면서 어떤 신체 검사를 받는 줄 아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토리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예? PD님 검색 하나만 해주세요. 토리가 진돗개라고 지가 진도가 고향 자기 지역구라고 그 말이에요? 지가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주술 공동체로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정치 주술 공동체. 제가 오늘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제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정치 주술 공동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진짜. 해도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켜라. 저기 보세요. 네, 혁신당에서 그런 네.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남편이 체포됐다고 김건희 동정론 같은 거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야, 니네가 이재명 마누라한테 어떻게 했는데, 조국 마누라한테 니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김건희는 동정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좀 젊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때 그 와중에 8번 뉴스입니다. 이언주가요. 조사 거부하는 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 망각한 듯. 왜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튀어나와서 할까요? 글쎄 뭐 참 저는 그 이현주 하면은 에이 비아그라 그쵸. 생각하지 말자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쪽 당으로 와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흉내 내면서 온갖 사진 찍고 그리고 머리 빡빡 밀었다가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쵸? 그 어떤 참 꼴불견인 사람인데
이래 갖고도 지금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은. 자, 정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어디 청구됐어요? 제가 방금 속보 떴어요. 그렇습니까? 저기, PD님, 방금 제가 글씨 봤거든요. 속보가 방금 지나갔어요. 저기요,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 영장 심사 일정 아직. 그랬네요. 저기 어떻게 뚫고 들어간 거죠? 몰래 들어갔겠죠, 몰래. PD님, 기사 검색 좀 해서 띄워주세요. 되게 비겁하게 아마 접수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저기 접수하지 떴습니다. 사람 보내서 은밀하게 접수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네. 자, 이 와중에 네. 이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인권위에서 지금요, 공동 발의했던 6번 뉴스예요. 방어권 보장 공동 발의했던 원명 스님이 비상임위원을 사임했대요. 예,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강정의 또 의원은 자기 안건 이렇게 올린 사람 중에서 이름 빼달라고 해서 네, 철회했잖아요. 7번 뉴스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건이 철회가 된 거죠. 사실상 철회된 거죠. 지금 과반수가 유지돼야 되는데 과반수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불교계 시민단체인 범불교 시국회의가 성명서를 내고 원명 스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하면서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퇴서 내버렸어요. 근데 인권위에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서라도 누구라도 불구속해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얘기는 인권위가 해야지 그럼 누가 얘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인권위를 기대하는 거는 지금 좀 이제 힘들어졌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좌파의 집요함이에요. 강정의 지금 인권위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 아마 교수인가 봐요. 근데 서울시립대의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99명이 시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강 교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안건 철회해라, 인권위원 사퇴 촉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주고 있는 거죠. 정 변호사님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네네. 지금 저렇게 들어갔네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속보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차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서류를 박스로 거의 이렇게 과일 박스, 한라봉 박스 같은 박스를 몇 박스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를 이렇게 다섯 박스 이렇게 끌고 서부지법으로 박스 6개예요. 7박스, 박스 7개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박스 7개를 지금 담고 있는데 8박스. 박스가 8개. 8개를 이만큼을 해가지고요. 지금 들고 들어가요. 박스 엄청나게 많은 박스를 지금 싣고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막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차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방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여기서 제가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하기 그렇지만 서부지법 법원에 했네요. 네네, 관할권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언급이 안 되나 봐요, 정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좀 관할권 문제를 더 이상 좀 문제 삼기가 어렵고, 네.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그 관할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좀 이슈 화이팅을 하기에 조금 이렇게 역부족인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맞는데 곁다리로 그러니까 이 서부 지원에 한 게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9분 뉴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52%를 돌파했고요. 거기에 따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완강하고 19번 뉴스입니다. 완강하고 이때까지는 기각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있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원래 2월 초에
국회 쪽 증인 5명이 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변호인 측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람이 김용현이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례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어떤 선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점검했던 과거 국정원의 어떤 점검 결과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이제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됐고, 관련된 사람들도 증인 채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지율이 오르는 만큼, 그 지지율만큼 현재는 우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분당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처음에 떠들기 시작했었어요. 뭐 다 탈당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정 변호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해요. 박지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뻥이다. 박지원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무조건 구속돼야 된다. 이거 뻥이다 이거죠. 그 국민의힘 분당 될 거다라고 제일 크게 떠드는 게 누굽니까? 이 박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하는 얘기는 다 뻥입니다. 한동훈이 곧 치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박지원 얘기 듣고 박지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뭡니까? 그런 바보가 없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박지원의 말대로 분당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여사를 정치 주술 공동체라고 아까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가당키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이 되지도 않고요. 탈당을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갈 데도 없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까지 오를 것 같냐고 제가 아까 정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정 변호사님, 지금도 한 55%까지 간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소 40%라도 계속 유지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만 유지되면 저는 탄핵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제가 보기엔 한 45% 정도만 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된다고 봅니다. 50% 되면요 거의 확실하게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 몇 프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52%가 나왔습니다. 저는 60%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건 52%에서 더 올라간다면 그렇게 민심을 무서워하는 헌재가 함부로 못할 거라고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서울구치소 앞으로 갈 겁니다. 정 변호사님, 우리 서울구치소 앞에 참 자주 갔죠?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돼 계실 때, 그쵸, 저희가 형집행정지 석방을 위한, 그쵸, 형집행정지 운동을 하면서 여러 번 갔었죠, 정말. 네, 저는 서울구치소 앞을 참 많이 갔습니다. 가서 노란 리본도 달아놓고도 왔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서울구치소 앞에 가보신 분 많으시죠? 근데 그 서울구치소를 또 가야 된다니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곧 나오실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가서 조금 있다가 라이브로 그 현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잠시 저녁 식사하시고 라이브로 오실 거죠? 여러분 라이브로 오실 것 같으면 박수 좀 쳐주세요. 저 지금 이제 추워도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으로 이제 짠! 하고 이동할 겁니다. 자, 공수처에서는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5번 뉴스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배경에는 이재명이 있다. 그가 대표되면서 문제가 악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에 조퇴하는 이재명,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계속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는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는 어떤 법률가로서의 양식, 그리고 저희 이성, 그리고 저희 학식, 경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처럼 너무나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그렇죠?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내란죄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없고,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영장을 청구하고 또 이러한 영장을 발부해주는 대한민국,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은 것이다 라고 감히 선언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희생으로 확실한 건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빨갱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뻐꾸기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저 지금 이제 잠바 입고요.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옷이 좀 그쵸, 따뜻하게 여미고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